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AI에게 질문을 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프롬프트를 길게 쓰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사람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말을 예쁘게 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AI 모델이 원하는 응답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자 과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질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줘. 아마 무언가는 나올 겁니다. 타깃 고객을 분석하고 SNS를 활용하고 브랜드를 차별화하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의 아무 사업에나 붙일 수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AI가 멍청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목표는 매출인지 인지도인지, 결과를 어떤 형태로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델은 수많은 가능한 답 가운데 그럴듯한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모델에게 너무 많은 결정을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델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가이드에서도 먼저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지, 출력은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누가 읽을 결과인지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줘. 대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초보자용 AI 전자책의 마케팅 전략을 작성해줘. 목표는 한 달 동안 초기 구매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광고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주요 채널로 사용한다. 시행 순서대로 정리해줘. 갑자기 모델이 판단해야 할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요청이라도 모델이 알고 있는 배경이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맥락입니다. 관련된 사실을 알려주고 사용해야 할 자료를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용어의 의미까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해줘. 라는 요청보다 재무자료와 고객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최근 매출 감소의 원인을 분석해줘. 라고 요청하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모델이 세상을 추측하는 대신 우리가 제공한 정보 안에서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컨텍스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써줘. 재미있게 써줘. 깔끔하게 만들어줘. 사람에게 말해도 애매한 표현입니다. AI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설명하는 원샷이나 퓨샷 프롬프트입니다. 원하는 입력과 출력의 예제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제공해서 모델이 작업의 패턴을 파악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말로 스타일을 설명하는 대신 실제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제목을 도발적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제목 3개를 먼저 보여주고 이 제목들의 구조와 강도를 참고해서 새로운 제목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편이 훨씬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명령문을 길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모델이 해야 할 추측을 줄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목표를 지정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측이 줄어듭니다. 맥락을 제공하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측이 줄어듭니다. 예시를 제공하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인지에 대한 추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체성도 중요합니다. 길게 써줘. 보다, 천자 정도로 작성해줘. 가낫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보다, 초기 비용 10만 원 이하에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5개를 제시해줘. 가낫습니다. 구글의 가이드도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요청을 수치화하며 복잡한 작업을 작은 단계로 나눌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완벽한 프롬프트 하나를 만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는 한 번 작성하고 끝내는 문장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면서 조정하는 인터페이스에 가깝습니다. 표현을 바꿔보고 정보를 더 넣어보고 필요 없는 조건을 빼보고 짧은 프롬프트와 긴 프롬프트를 비교해야 합니다. 구글 역시 반복과 실험을 프롬프트 작성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작업 자체가 복잡하다면 문제를 한 번에 던지는 것보다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 핵심 문제를 찾고
대안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정리하도록 만드는 식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접근과 함께 연쇄적 사고, 즉 복잡한 추론을 중간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소개합니다. 결국 좋은 프롬프트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고 판단해야 하는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어떤 제약을 지켜야 하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단순히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질문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경계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력의 조건을 정의해서 모델이 탐색해야 하는 가능성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좋은 프롬프트가 모델을 갑자기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모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유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프롬프트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